보고 누락의 진실은 뭘까? 맞아.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그거. 뭔가 정말. 사드 보고 누락의 진실. 네. 우리가 이제 핵심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실은 알 수 없어.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근데 제가 이 스토리를 좀 잘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사건 개요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군이 왜 대통령에게 이걸 보고를 안 했을까에 대한 가능성들을 몇 개를 짚어보고 근데 뭐 보고 안 한 거를 징계하거나 조사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면서 발언하고 공론화를 시켰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또 분석을 좀 해보고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까 이 사안은 미국과 중국의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이고 사드 배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5월 29일이죠. 대통령이 알게 된 시점이 그때라고 하는데 그 사드 발사대가 4기 총 6개의 발사대가 사드 한 포대를 구성을 하는데 4기가 국내에 비공개 반입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반입이 됐다는 사실이 그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3주 정도 가까이 된, 그러니까 10일 날 들어왔으니까 19일이 지난 5월 29일에 대통령이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보고가 늦어졌다는 이야기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새로운 분이에요.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인데 그분이 대통령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드 4기가 이미 들어와 있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미국이랑 중국에다가 특사단을 보냈잖아요. 그러게요. 되게 발빠르게 특사를 보냈고 사실상 사드 외교를 하기 위해서 보냈던 게 맞는데 이미 4기가 들어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교를 한 모양새가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이 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로 그냥 특사만 보냈다가 온 꼴이 된 거죠. 대통령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그 29일 날 대통령이 알게 됐는데 그 전에 이미 한 3주 정도 19일 정도 얘기할 기간이 있기도 했고. 그럼 특사들도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모르고 갔다 온 게 맞죠.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왔을까? 상대국에서 얘네 뭐야? 네, 되게 당황했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뭐 얘기를 하진 않았겠으나 뭐 4기니 2기니 6기니를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약간의 그 인식차가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되게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5월 25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국방부 업무 보고가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건 과거 2달간 했던 인수위원회에서 인사기능이 빠진 그러니까 부처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각 부처의 시급한 현안이 뭔지 쭉 새 정부에게 보고를 하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앞으로 나갈 건지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부처별 업무 보고가 순서대로 돌아갔을 때 국방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할 기회가 또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보고가 안 됐죠. 여기서도 보고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김관진 국가안보 실장이 보고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도 정확한 사안이 보고가 안 됐던 거고 정의용 실장도 뒤늦게 보고를 한 거죠. 자기가 임명되고 뭐 한 시간 일주일 있었으니까 그제야 알고 보고를 한 거고. 아니 근데 정말 저는 잘 모르지만 군이라는 조직은 보고의 중요성을 다 아는 조직인 거잖아요. 보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슨 의미인지. 군은 사실 보고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조직이죠. 제가 기억하기에 저 입사했을 때 이 기자가 뭐 하는 조직인지를 처음에 설명해줬던 선배가 기자는 딱 2개만 잘하면 된다. 보고와 보안 2개만 거의 군대식이었어요. 보고와 보안만 잘하면 니네 하는 일의 80% 이상은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무슨 사건이 있으면 일단 위에다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책임 상황을 알리고 그다음에 판단을 구하고 공유하는 건데 이 보고가 기본적으로 안 됐다는 데 대해서 청와대가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했죠.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대선 기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사드 기습 배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6기 중에 2기 국내에 들어왔던 2기가 성주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 포대를 배치하느냐에 대해서 반발을 막 각 당들이 했었고 지금 상황은
4기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그 미군 부대 어둠에 있지 아직 성주로 배치된 건 아닌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은 그 청와대는 4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몰랐거나 이랬던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이제 그 양쪽 다 어떻게 그랬을 수 네. 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보면 군대가 일단 왜 보고를 안 했을까?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 네. 대체 무슨 생각일까의 가능성을 짚어볼게요. 하나는 군 입장에서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군대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국방부 입장에서. 사드 발사대가 6기가 들어와야 네. 사드 한 포대가 구성된다는 거는 군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자명한 이유예요. 자명한 상황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군 입장에서 보자면 그냥 얼굴에 눈코입이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2대가 기습배치 됐다는 얘기는 4대도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뭐 뜻이다. 4대가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들어와 있는데 그걸 뭘 새삼스럽게 보고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언론에 지난 4월 말에 YTN에 단독 보도를 했었어요. 그때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네. 그래서 4기가 말도 없이 몰래 들어왔다, 이미 국내에 반입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랬나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모든 언론이 받진 않았고, 그래도 이제 뭐 몇 개 주요 매체들이 그 기사를 받았었어요. 근데 네. 받았을 때 전제는 원래 확인이 돼야 우리도 저게 맞다고 하고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방부에서는 단 한 번도 공식 확인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단독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게 맞다, 아니다를 얘기해 준 적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네. 일단 들어온 거는 맞는 것 같다. 아니면 사진이 나왔고 대충 그쵸. 분위기를 보니까 어쨌든 군은 원래 인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들어온 게 맞구만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리고 보도를 한 곳이 몇 군데 있고요. 근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미 그게 벌써 한 달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기정사실이라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이제 대통령도 뉴스를 안 봤을 리가 없고 사드가 첨예한 상황이었으니까 알고는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죠. 근데 뭐 그리고 또 사드 한 포대 배치하기로 했는데 2개가 있었는데 4개가 추가로 들어오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야? 근데 왜 2개만 먼저 기습 배치한 거죠? 같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야. 따로 들어온 따로 거예요. 들어왔는데? 한 번에 6대를 다 들여올 수가 없었고, 이제 먼저 들여온 게 2대가 있었고, 그게 네. 몰래 이제 성주 사드장에 배치를 했었던 건데, 아무튼 우리가 군의 입장을 상당히 선의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그 얘기를 했죠. 기자들이랑 만나서, 사드 발사대 개수를 보고서에서 빠뜨린 것은 원래 보고서 초안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 2기니 4기니 6기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숫자가 싹 빠지고 그냥 보고를 했거든요. 사드가 뭐 배치 중이다 이렇게 애둘러 보고를 애매하게 네네. 한 거죠. 한민국 국방장관은 그것에 대해서 사드 발사대 개수를 보고서에서 빠뜨린 건 실무진이다. 내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다. 실무자들은 아마 기존 표현 속에 이미 포함됐다고 봐서 숫자 표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믿기 힘든 상황이긴 해요. 이 가장 첨예한 사안이고 어디까지 왔는지를 디테일하게 보고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2기는 성주에 배치돼 있고 4기는 어느 부대에 미군 네. 부대 어디에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될 것입니다를 보고했어야 맞는데 일종의 변명이죠. 그러면 두 번째 가능성이 있죠. 대통령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보고 내용에서 배제했을 수도 있어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새 대통령이고 어차피 권력이 바뀔 건데 네. 그런 텃세를 굳이 부릴 필요가 그러니까. 있겠느냐라는 추측도 있고 근데 다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군이 항상 과도하게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그 정보를 자기들 네트워크 안에서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수석이 얘기를 할 때 4기가 추가로 들어서 국내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보고서에 있다가 빠졌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드 장비가 한국에 전개됐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서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애매하게 서술을 했다고. 이제 이건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 사실 알게 된 거죠. 근데 군 당국이 보면 미군이랑 관련된 사안은
대부분 금기로 여기는 모습을 늘 보여왔어요. 네. 그게 당연히 군 통수권자한테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미군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발설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 내에서도 그 정보 공유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특히나 그 사드는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무기가 아니라 미군의 무기 체계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극도의 보안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려고 했고 그래서 이 비밀리에 사실 성주 골프장 반입도 가능했었던 거 아니냐. 군대는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보완하고 자기들끼리만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으려는 습성이 있고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는 미군 측에서도 우리 군에 특별 보안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계속 언론이랑 접촉하는 것도 막았고 국민들의 반발이 센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 미군 입장에서는 이 사드 기지라는 게 대한민국이 한 군데 이게 여러 군데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정보가 계속 공개가 되면 중국이랑 미국 관계도 피곤해지니까 보안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군대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갖고 왔던 태도를 새 대통령에게도 보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건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네. 주로 무슨 핵미사일이나 무슨 뭐 우리 무기 체계 관련해서도 우리 군의 입에서 나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항상 우리가 무슨 뭐 일본발 언론을 본다거나 무슨 뭐 미국발 언론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갔었고 군에선 그때도 확인 안 해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한테 그러니까요. 의도적으로 보고를 안 했던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예. 이건 제 생각인데요. 네. 이 분위기를 보고 군대 이야기도 들어보고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대통령을 무시했다기보다도 이게 대통령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국방부나 이 국가안보실장 등이 의뢰 제가 하겠지, 얘가 하겠지 이러면서 서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니 라면서 그냥 서로 알아서 잘했겠지 이러면서 미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처음 보는 자리잖아요. 네네. 그리고 군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자리인데 네. 굳이 듣기 싫은 소리를 첫 판에 조목조목 하고 싶진 않은 그 어떤 보고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고 부처의 이 불안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제 생각에는 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이런 부처 사람들이 서로 미루다가 뭐 의뢰됐겠거니 하다가 이런 사달이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제 잘 보면 뭐 정치부장이랑 사회부장이랑 서로 막 곤란한 상황이 있으면 애매하게 나와발이 겹쳐 있으면 국장한테 서로 보고를 애매하게 하면서 약간 퉁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깨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게 좀 작용한 네네. 황당한 결과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저는 해보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어떤 공격이 있냐면 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네네. 일부에서는 아니 사드가 이미 다 그 언론에 나왔는데 그럼 여태까지 그걸 몰랐냐? 4기가 더 왔는데 몰랐냐? 혹시 대통령이 사드 6기가 한 포대라는 걸 몰랐던 거 아니야? 추가로 4포대가 더 들어왔다고 착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렇게 막 난리를 치고 충격적이니 많이 그 충격적이라는 워딩에 집중한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아니 어쨌든 사드가 들어오기로 했고 반입 중이라고 했고 그럼 6포대가 들어오는 건 맞는데 6기가 들어오는 건 맞는데 그렇게 경천동지 할 일처럼 막 전할리를 치고 막 충격적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뭐 몰랐던 게 아닐까요? 안보에 대해서 너무 설마 그것도 몰랐나요?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너무 하고 공격을 위한 공격 같은 하고 느낌이 있어요. 드는데. 뭐 그래서 이제 양쪽 공방이 있는데 그 뭐 군의 입장이 이러저러했다고 치고 대통령은 왜 그렇게 충격적이라는 얘기를 본인 워딩으로 하면서 공개 질타를 하고 나섰을까? 저는 이 대목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공개 질타를 하는 게 좀 특이한 건가요? 굉장히 특이하죠. 왜냐하면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사무직 직원들에게도 보면 칭찬은 모두가 있을 때 하고 네. 혼낼 때는 따로 불러서 하는 거잖아요. 죽도록 깨는 거죠. 불러다가. 대신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상사와 이제 부하 간에 대화가 있고 이제 혼도 내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 조직의 충성도가 높아지고
이제 그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이거는 뭐 기본적인 그리고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도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겉으로 드러내면. 그리고 보고가 안 된 문제는 징계를 하면 돼요. 보고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평소 프로토콜을 보면 그냥 경질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물론 당연히 뭐 지금이야 정권 이양기니까 장관이 바뀌고 뭐 실장이 바뀌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근데 누군가를 경질해. 그럼 그게 이제 알려지거나 발표가 돼요. 그럼 그때 또 취재가 들어가죠. 왜? 알고 보니 이 사드 보고를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심각한 그 국기문란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정도로, 전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드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게 되면 미국에서도 당연히 네, 네. 알고 반응을 할 것이고 중국에서도 알고 반응을 할 거예요. 이게 우리만의 지렛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충격적이라는 워딩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되게 평이하게 하시는 분이고 맞아요. 네. 힘을 줘야 될 때와 빼야 될 때를 많이 그 고민하고 계산하는 사람인데 이 충격적이란 말이 우발적으로 나왔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충격적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국민소통수석이 나와서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얘기하셨다고 한 것으로 보아 회의 끝에 나온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 너무 궁금했죠. 그것 또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그렇죠. 있다는 그래서 거네요. 저는 이 국방부를 따로 부르다가 죽도록 조졌어야 되는데 이걸 왜 공개를 했을까가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로 언론이 제일 많이 분석하고 예측하는 건 해석하려고 하는 건 이게 국방개혁, 군 문민화의 신호탄이 아니냐. 아하.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검찰개혁.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많이 하죠. 그게 언론들이 분석하는 가장 일반적인 분석이고 즉각적으로 와닿는 분석이기도 해요. 그동안 우리 군이 신뢰를 못 보여주기도 했고 뭐 방산비리를 하고 끼리끼리 심지어는 네. 뭐 알자회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군내 사조직 이야기가 나오고 자리 나눠 먹기 한미동맹에 의존 뭐 한국군이냐 미국군이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전작권 환수에도 소극적이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뿌리 뽑기 위해서 대통령이 큰 기술을 한번 건 게 아니냐 국내 정치를 위해 네네. 이런 분석이 이제 있는데 그 처음에 초반에 군을 확 무너뜨려가지고 네. 이제 혼낼 거를 혼내고 힘을 딱 빼고 개혁에 그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취지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청와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죠. 아니야. 아니 무슨 보건 누락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너네는 모르겠어?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라고 애써 막으려고 하지만 뭐 이런 의도가 있다는 해석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그러네요. 네. 없죠. 두 번째로는 이게 대중국 메시지라는 이야기들이 여권에서는 나와요. 대중국이요? 네. 이를테면이 아니구나. 이제 그 여권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건 이 사드 두 기는, 이 기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걸로 중국도 알고,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알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4기는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뭐 미국은 아니었겠지만. 네. 그래서 요 4개를 들여오는 걸로 속도 조절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이해해줘. 기다려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미국한테는 조금 천천히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 시간을 끌면서 지렛대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이제 여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완전 이런 전투 이런 거 완전 알못인데 이게 6기가 합쳐져야 사드로서의 포대가, 어떤 네.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두 개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 배치가 아예 완료가 안 되고 그러니까 발사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발사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 포가 있고 뭐 다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네. 4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예 조립이 안 된 상태인 거기 때문에 2개만 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래서 아직 배치 완료 자체를 좀 늦추면서 네. 그거를 중국 혹은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쓰려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이미 들어와 있어. 4개가. 아이씨, 내 계획이랑 달라졌어. 이것들이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액션을 보여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실은 네. 알고 보니 이미 들어와 있었어. 이 군놈들이 나도 모르게 이미 들어와 있었고 보고도 안 하고 있었어. 우리가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주려고 준다. 했었던 거 아니냐. 저는 이거를 동의를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라고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은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중국이 크게 뭐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 생각이에요. 중국이 무슨 그걸 가지고 액션을 한다고 대단히 뭐 크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굳이 따지고 보자면 이 포대 문제가 아니라 엑스밴더 레이더에 대해서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레이더가 자기네들의 무기 체계를 비롯해서 이쪽을 다 네, 네. 훑고 있다는 거에 대한 기분 나쁜 감정을 표현한 건데 이 자기를 좀 늦게 들여오려고 했다거나 이런 걸로 과연 중국과 거래가 될까? 저는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는 걸 중국에게 과잉 액션으로 보여주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죠. 근데 조금 그 청와대도 당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반응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국에서 되게 불쾌한 감정을 표현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충격적이다라는 예, 표현에 대해서 예.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왜 니네 왜 이제 와서 충격받고 난리니? 뭐 이런 뭐 건가요? 이렇게 액션을 하니 이런 이야기를 분위기를 미국에서 좀 풍겼었어요. 그 얘기 좀 뒤에 해드릴게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청와대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당황을 했는지 이거 국내 정치용이야. 우리가 정말 뭘 어떻게 해보겠다, 사드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보고 누락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확인을 해보겠다는 취지야. 이러면서 확전하는 걸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 바로 이 대통령 충격적 발언 그 뒤에 이 회의가 그 다음 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메시지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않겠어요? 네. 일이 확 커져갖고 조사까지 했으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전혀 그 얘기를 안 하시고 가야사의 연구에 대해서 가야사? 백제 가야 아. 고구려 신라 거기 가야사의 연구를 확대하자는 정말 맥락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셨어요. 가야? 네. 혹시 뭐 사드?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우리뿐만 아니라 네네. 민주당도 너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왜냐하면 저는 그냥 되게 당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석비서관 회의, 수석보좌관 회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수석보좌관들이 만나는 회의에서 대통령의 말은 다 메시지고 그게 이제 대국민 메시지예요. 앞에만 공개하거든요. 일부러. 네. 메시지를 주려고. 근데 사드 때문에 이제 보고 누락으로 이 난리가 나서 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다 들어가 있는데 가야사의 연구에 대해서 얘기하셔가지고 일제히 모두가 벙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가 네. 이게 더 확대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의도적으로 다른 얘기를 돌린 네, 걸 미국 보면. 쪽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미국 거죠? 네. 쪽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중국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너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국내 정치용이다. 국내 문제다 이것은 이라고 계속해서 한정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죠. 네. 아니면 청와대가 세 번째로 이 그 충격적이라는 대통령 발언을 공개한 것은 사드 배치를 진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죠. 사드 배치를 안 하려고 한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네. 청와대가 지금 계속 입에 올리는 건 환경 영향 평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군 부지로 지금 뭐 10만 제곱킬로미터인가? 요 이상을 이 정도를 쓰려고 하면 이게 뭐 환경 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대요. 면적에 따라서 기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게 다 그 환경 영향 평가에 통과를 해야 배치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공부가 잘 안 됐는데 아무튼 여기 주변에 무슨 뭐 레이더가 쐈을 때 인근 주민들에게 무슨 뭐 소음이든 뭐 농작물 피해든 뭐 주거 피해든 이런 것이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사드가 들어왔을 때 상황을 예측해서 다 한번 다뤄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6개월 정도로 생각했는데 1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민간인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네, 그런 것들을 원래 새로운 사업할 때 항상 환경 영향 평가를 다 하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는 모르고. 네네. 근데 이제 그 똑같이 사드 배치도 당연히 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 검토를 다 해서 그게 오케이가 나야 쓸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서는 엄격하게 실시해서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 말은 이게 아주 늦춰져 버린 미국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면 안 해. 이렇게 나왔어. 원래 작년 11월에 6개월에서 1년 안에 배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미국은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무조건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 기지에 있는데 이 기지의 무기 배치가 자꾸 늦어지면 자기들의 전체 그림에서 모양이 빠지고 그림이 안 맞으니까
애초 생각했던 건 2017년 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여기서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해야 돼. 1년 정도 걸릴 거야. 그럼 지금부터 하면 2018년 6월 정도까지도 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끝나야 배치가 시작되는 거니까 실제로 가동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리고 미국이 올해 말까지 안 하면 그냥 우리 사드 뺄게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를 조금 정말 늦춰서 배치를 안 하려는 생각도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도 이제 합리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빠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한번 가능성의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 대통령의 충격적 발언은 이런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각국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에. 그 미국의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가 왔어요. 네.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가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랑 만났고 그 딕 더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만남을 청와대에서도 브리핑을 했고요. 이 딕 더빈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양쪽의 얘기가 조금 달랐거든요. 딕 더빈의 인터뷰를 보면 영문 연합뉴스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9억 2,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3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사드 배치하고 운용하는 비용이에요. 미국에서 내기로 했다던. 이 돈을 그냥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다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배치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니네가 그렇게 싫으면 이거 우리 딴 데 쓸 수도 있어. 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한국 내에서 자꾸 사드 배치 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처음에는 브리핑을 안 했어요. 빼고 브리핑을 했었어요. 이 내용을. 그냥 딕 더빈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했다. 이 정도로만 사실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터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맞냐. 청와대가 뭐라고 했냐면 그 워딩이 뭐였냐.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미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위해서 9억 2,3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인데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가 큰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청와대가 확인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큰 의미가 있냐면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라고 했잖아요. 이 온 사람이. 네. 상원 원내 총무가 뭐 하냐면 청와대는 처음에 왜 이거 브리핑 안 했냐고 기자들이 막 뭐라고 했더니 그냥 미국 시민의 수준으로 평범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다.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미국 시민의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자기 국익에 맞춘 질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상원 원내 총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 일단 4선 의원이고요. 네. 미 의회의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예결위, 그러니까 돈 주무르는 사람이고 국방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드 배치에 필요한 돈을 얼마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지불을 할 것인지 예산을 잡을 때 제일 큰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단순히 한 명의 시민은 아니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 더빈이라는 사람이 국방 예산의 3분의 1 정도는 좌지우지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야당 사람.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니까. 근데 공화당 사람이라고 하면 더 세게 말을 했을 거라고 아마. 이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지금 힘이 덜한데도 불구하고 주겠다고 말하는데 공화당 사람은 더 심하게 말하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약간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용 실장, 국가안보실장, 새로 된 실장하고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만났어요. 현지 시간 1일이니까 어제, 우리로는 어제였고요. 미국 갔거든요, 정의용 실장이. 출국하면서 사드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고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최근에 보고 누락 사건에 대해서 정의용 실장이 얘기를 했고, 맥메스터 보좌관이 설명해줘서 고맙다. 그냥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썩히 그렇게 네. 유쾌한 표현들은 아닌 거죠. 서로 다, 양쪽 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미국의 반응이 싸늘하니까 아마 더 확전되는 걸 청와대에서는 막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려면 6월 한 달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 6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열리죠?
아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을 하겠죠. 트럼프를 만나러 워싱턴에서. 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우리가 보면 돼요. 미국의 반응도 보고 우리의 의사도 아마 그 사이에 정리를 할 거고 지금 요 문제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드가 이미 2기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6기가 다 들어온 상황이죠. 네. 이거를 아예 엎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교의 지렛대로 쓰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리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튼 상황은 그렇고요. 중국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나요? 네, 아직은 없었던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그냥 사드를 쑥 빼가면 어떨까요? 빼가가지고 그냥 중동 어둠에다가 갖다 놓고. 근데 트럼프가 돈 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건 약간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정상회담에 가서 이제 얘기를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의 말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러기 때문에 그걸 되게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네. 그 사람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교란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말을 했다고 주르륵 하고 저 말을 했다고 막 깜짝 놀라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발언의 흐름을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너무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하고 전략에 말려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중심을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답은 아직 못 찾았어요. 저도. 대통령에게 왜 국방부가 보고를 누락했을까? 저걸 왜 안 했을까? 기본 중에 기본인데 대통령이 왜 저렇게까지 크게 화를 냈을까? 뭐 그러면은 이 미국의 반응은 왜 이럴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제 궁금증을 근데 진짜 저도 궁금하긴 했었는데 약간 풀렸는데요. 저는 궁금증이. 근데 저기가 말도 없이 몰래 들어왔다 이미 국내에 반입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랬나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모든 언론이 받진 않았고 그래도 이제 뭐 몇 개 주요 매체들이 그 기사를 받았었어요. 근데 네. 받았을 때 전제는 원래 확인이 돼야 우리도 저게 맞다고 하고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방부에서는 단 한 번도 공식 확인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단독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게 맞다, 아니다를 얘기해 준 적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네. 일단 들어온 거는 맞는 것 같다. 아니면 사진이 나왔고 대충 그쵸. 분위기를 보니 어쨌든 군은 원래 인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들어온 게 맞구만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리고 보도를 한 곳이 몇 군데 있고요. 근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미 그게 벌써 한 달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기정사실이라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이제 대통령도 뉴스를 안 봤을 리가 없고 사드가 첨예한 상황이었으니까 알고는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죠. 근데 뭐 그리고 또 사드 한 포대 배치하기로 했는데 2개가 있었는데 4개가 추가로 들어오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야? 근데 왜 2개만 먼저 기습 배치한 거죠? 같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따로 들어온 따로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예. 한 번에 이제 소대를 다 들여올 수가 없었고 이제 먼저 들여온 게 2대가 있었고 그게 네. 몰래 이제 성주 사드장에 배치를 했었던 건데 아무튼 우리가 군의 입장을 상당히 선의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 얘기를 했죠. 기자들이랑 만나서 사드 발사대 개수를 보고서에서 빠뜨린 것은 원래 보고서 초안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 2기니 4기니 6기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숫자가 싹 빠지고 그냥 보고를 했거든요. 사드가 뭐 배치 중이다 이렇게 애둘러 보고를 애매하게 한 거죠.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것에 대해서 사드 발사대 개수를 보고서에서 빠뜨린 건 실무진이다. 내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다. 실무자들은 아마 기존 표현 속에 이미 포함됐다고 봐서 숫자 표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믿기 힘든 상황이긴 해요. 이 가장 첨예한 사안이고 어디까지 왔는지를 디테일하게 보고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2기는 성주에 배치돼 있고 4기는 어느 부대에 미군 부대 어디에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될 것입니다를 보고했어야 맞는데 일종의 변명이죠. 그러면 2번째 가능성이 있죠. 대통령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보고 내용에서 배제했을 수도
있어요. 아.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새 대통령이고 어차피 권력이 바뀔 건데 네. 그런 텃세를 굳이 부릴 필요가 그러니까. 있겠느냐라는 추측도 있고 근데 다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군이 항상 과도하게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그 정보를 자기들 네트워크 안에서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건지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부처별 업무 보고가 순서대로 돌아갔을 때 국방부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할 기회가 또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보고가 안 됐죠. 여기서도 보고가 예, 안 안 된 됐다. 거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한테 김관진 전 네. 국가안보실장이 보고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인수인계를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근데 네. 그때도 정확한 사안이 보고가 안 됐던 거고 정의용 실장도 뒤늦게 보고를 한 거죠. 자기가 임명되고 뭐 한 시간 일주일 있었으니까 그제야 알고 보고를 한 아니 거고. 근데 정말 저는 잘 모르지만 군이라는 조직은 보고의 중요성을 다 아는 조직인 거잖아요. 보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슨 의미인지. 군은 사실 보고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조직이죠. 제가 기억하기에 저 입사했을 때 이 네. 기자가 뭐 하는 조직인지를 처음에 설명해줬던 선배가 네. 기자는 딱 두 개만 잘하면 된다. 보고와 보안 두 개만 거의 군대식이었어요. 보고? 네. 네, 보고와 보안만 잘하면 니네 하는 일의 80% 이상은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무슨 사건이 있으면 일단 위에다 보고를 하잖아요. 저 책임 소재를 상황을 알리고 그다음에 판단을 구하고 공유하는 건데 이 보고가 기본적으로 안 됐다는 데 대해서 청와대가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했죠.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대선 기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사드 기습 배치 얘기가 네네, 있었어요. 그게 맞아요. 뭐냐면 6기 중에 2기 국내에 들어왔던 2기가 성주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 포대를 배치하느냐에 대해서 반발을 막 각 당들이 했었고 네. 지금 상황은 4기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그 미군 부대 어둠에 있지 아직 성주로 배치된 건 아닌 상황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은 그 청와대는 4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몰랐거나 이랬던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이제 그 양쪽 다 어떻게 그랬을 수 네. 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보면 군대가 일단 왜 보고를 안 했을까?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 네. 대체 무슨 생각일까의 가능성을 짚어볼게요. 하나는 군 입장에서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군대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국방부 입장에서. 사드 발사대가 6기가 들어와야 네. 사드 한 포대가 구성된다는 거는 군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자명한 이유예요. 자명한 상황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군 입장에서 보자면 그냥 얼굴에 눈, 코, 입이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두 대가 기습 배치됐다는 얘기는 네 대도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뭐 뜻이다. 네 대가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들어와 있는데 그걸 뭘 새삼스럽게 보고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언론에 지난 4월 말에 YTN에 단독 보도를 했었어요. 그때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네. 그래서 처음 보는 자리잖아요. 네네. 그리고 군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자리인데 네. 굳이 듣기 싫은 소리를 첫 판에 조목조목 하고 싶진 않은 그 어떤 보고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고 부처의 이 불안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제 생각에는 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이런 부처 사람들이 서로 미루다가 뭐 그래 됐겠거니 하다가 이런 사달이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제 잘 보면 뭐 정치부장이랑 사회부장이랑 서로 막 곤란한 상황이 있으면 애매하게 나와발이 겹쳐 있으면 국장한테 서로 보고를 애매하게 하면서 약간 퉁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깨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게 좀 작용한 네, 황당한 네. 결과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저는 해보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어떤 공격이 있냐면 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네네. 일부에서는 아니 사드가 이미 다 그 언론에 나왔는데 그럼 여태까지 그걸 몰랐냐? 4기가 더 왔는데 몰랐냐? 혹시 대통령이 사드 6기가 한 포대라는 걸 몰랐던 거 아니야? 추가로 4포대가 더 들어왔다고 착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렇게 막 난리를 치고 충격적이니 많이 그 충격적이라는 워딩에 집중한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아니 어쨌든 사드가 들어오기로 했고 반입 중이라고 했고 그럼 6포대가 들어오는 건 맞는데 6기가 들어오는 건 맞는데 그렇게 경천동지 할 일처럼 막 전난리를 치고 막 충격적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뭐 몰랐던 게 아닐까요? 안보에 대해서 너무 설마 그것도 몰랐나요?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너무 하고 공격을 위한 공격 같은 하고 느낌이 있어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양쪽 공방이 있는데 그 뭐 군의 입장이 이러저러 했다고 치고 대통령은 왜 그렇게 충격적이라는 얘기를 본인 워딩으로 하면서 공개 질타를 하고 나섰을까? 저는 이 대목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공개 질타를 하는 게 좀 특이한 건가요? 굉장히 특이하죠. 왜냐하면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사무직 직원들에게도 보면 칭찬은 모두가 있을 때 하고 네. 혼낼 때는 따로 불러서 하는 거잖아요. 죽도록 깨는 거죠. 불러다가. 대신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상사와 이제 부하 간에 대화가 있고 이제 혼도 내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 조직의 충성도가 높아지고 이제 그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이거는 뭐 기본적인 그리고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도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겉으로 드러내면 그리고 보고가 안 된 문제는 징계를 하면 돼요. 보고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평소 프로토콜을 보면 그냥 경질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물론 당연히 뭐 지금이야 정권 이양기니까 장관이 바뀌고 뭐 실장이 바뀌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근데 누군가를 경질해. 그럼 그게 이제 알려지거나 발표가 돼요. 그럼 그때부터 취재가 들어가죠, 네. 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수석이 얘기를 할 때 사기가 추가로 들어서 국내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보고서에 있다가 빠졌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드 장비가 한국에 전개됐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서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애매하게 서술을 했다고. 이건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 그 사실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군 당국이 보면 미군이랑 관련된 사안은 대부분 금기로 여기는 모습을 늘 보여왔어요. 네. 그게 당연히 군 통수권자한테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미군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발설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 내에서도 그 정보 공유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특히나 그 사드는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기가 아니라 미군의 무기 체계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극도의 보안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려고 했고 그래서 이 비밀리에 사실 성주 골프장 반입도 가능했었던 거 아니냐. 군대는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보완하고 자기들끼리만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으려는 습성이 있고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는 미군 측에서도 우리 군에 특별 보안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계속 언론이랑 접촉하는 것도 막았고 국민들의 반발이 센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미군 입장에서는 이 사드 기지라는 게 대한민국이 한 군대 이게 여러 군데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정보가 계속 공개가 되면 중국이랑 미국 관계도 피곤해지니까 보안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군대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갖고 왔던 태도를 새 대통령에게도 보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건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주로 무슨 핵미사일이나 무슨 뭐 우리 무기 체계 관련해서도 우리 군의 입에서 나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항상 우리가 무슨 뭐 일본발 언론을 본다거나 무슨 뭐 미국발 언론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갔었고 군에서는 그때도 확인 안 해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한테 의도적으로 보고를 안 했던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 분위기를 보고 군대 이야기도 들어보고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대통령을 무시했다기보다도 이게 대통령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방부나 이 국가안보실장 등이 의뢰 제가 하겠지, 얘가 하겠지 이러면서 서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니 라면서 그냥 서로 알아서 잘했겠지 이러면서 미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고 누락의 진실은 뭘까? 맞아.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그거 뭔가 정말 사드 보고 누락의 진실. 우리가 이제 핵심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실은 알 수 없어.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근데 제가 이 스토리를 좀 잘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사건 개요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군이 왜 대통령에게 이걸 보고를 안 했을까에 대한 가능성들을 몇 개를 짚어보고 네. 근데 뭐 보고 안 한 거를 징계하거나 조사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면서 발언하고 공론화를 시켰을까? 그러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또 분석을 좀 해보고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까 이 사안은 네네. 미국과 중국의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이고 사드 배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5월 29일이죠. 대통령이 알게 된 시점이 그때라고 하는데 그 사드 발사대가 네. 4기 총 6개의 발사대가 사드 한 포대를 구성을 하는데 네. 4기가 국내에 비공개 반입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반입이 됐다는 사실이 그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3주 정도 가까이 된, 그러니까 10일 날 들어왔으니까 19일이 지난 5월 29일에 대통령이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보고가 늦어졌다는 이야기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새로운 분이에요. 이분은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인데 그분이 대통령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드 4기가 이미 들어와 있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미국이랑 중국에다가 특사단을 보냈잖아요. 그러게요. 되게 발빠르게 특사를 보냈고 사실상 사드 외교를 하기 위해서 보냈던 게 맞는데 이 이미 4기가 들어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교를 한 모양새가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 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로 그냥 특사만 보냈다가 온 꼴이 된 거죠. 대통령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그 29일 날 대통령이 알게 됐는데 그 전에 이미 한 3주 정도 19일 정도 얘기할 기간이 있기도 했고. 그럼 특사들도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식적으로는 모르고 갔다 온 게 맞죠.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왔을까? 상대국에서 얘네 뭐야? 네, 되게 이렇게 당황했을 수 생각할- 있겠죠.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뭐 얘기를 하진 않았겠으나 뭐 4기니 2기니 6기니를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네. 약간의 그 인식차가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 되게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5월 25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국방부 업무 보고가 있었어요. 네.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건 과거 2달간 했던 인수위원회에서 인사기능이 빠진 네. 그러니까 부처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각 부처의 시급한 현안이 뭔지 쭉 새 정부에게 보고를 하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앞으로 나갈